오늘 머니데이 스테이션에서는 딜사이트S 민주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이 그래도 어제에 이어서 조금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일단 외국인 기관 순매수 담아주면서 좋은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AI 로봇, 그리고 반도체가 좀 잘 이끌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어제는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에 대한 관세 유예 이야기가 나왔었고, 어제 오후에는 또 중국에 대한 부분은 당장 진행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출범하면서 굉장히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주변국으로부터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멕시코, 파나마 이쪽으로 손대고 있는데, 이쪽 정리가 끝나고 나면 아시아도 곧이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세 영향으로 봤을 때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정치적인 문제, 협상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어느 정도 유예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가 좀 해소가 된다면 우리나라 관세 문제도 분명히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무역으로 좀 살고 있기 때문에 관세 영향이 굉장히 치명적일 거로 보고 있고, 큰 변동성이 좀 예상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관세와 또 무관하게 섹터 위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관세 그렇게 제한적인 부분에서 좀 의료 AI나 AI 소프트웨어가 이슈적으로 좀 좋은 흐름 보여줬죠. 그런 이후에 이제 반등 이후에는 사실 다시금 좀 눌러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 소프트웨어 또 조선 섹터도 관세 영향이 또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면에서 순환매하면서 보여줬고, 또 올트만 관련해서 AI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세 부분에 대해서 경기 둔화나 물가 상승에 대한 이런 우려감을 어떻게 해소를 시키느냐에 대해서 분명히 좀 합의를 볼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중국에 대한 그런 관세 부분에서 주가가 좀 밀린다 하면 적극 매수보다는 저가 매수 종목들로 좀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이 어제 오늘 연일 이렇게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급등락을 어느 정도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자리를 계속해서 잡아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시장 속에서 어느 정도 리스크들이 좀 해소가 돼가고 있는 부분에서 자리를 잡아주고 있지만, 우리나라 정치나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좀 영향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체크해 가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2,500선이라고 하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라인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후장도 잘 챙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관세 쪽에서 최대한 덜어질 수 있는 그런 섹터들 위주로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져와 주신 특신 섹터가 첫 번째로 전력 설비 관련해서 가져와 주셨는데요. 어제 또 실적 잘 나온 기업들, LI진 엑스원이나 효성중공업이 시원하게 쏘아 올려줬습니다. 전력 설비 쪽 앞으로 계속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라는 코멘트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오늘 저도 가져온 섹터가 이제 전력 설비이고, 일단 지금 딥시크 사태가 일어났고, 이런 딥시크라는 거에 이제 AI 보편화를 좀 이끌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전력 기기들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AI 서비스가 보편화가 된다면 데이터 센터는 결국에 늘어나야 하고, 그러면 일단 전력 수요는 당연히 증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늘어날 그런 수요의 증가 속도를 좀 예측을 할 수 없다라는 점인데, 사실 이번 AI 발 전력 수요 증가에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생각해보면 에어컨이나 컴퓨터 이런 것만 생각을 해봐도 전력이 굉장히 많이 쓰여졌는데, 이때는 또 예측이 가능히 했지만, 전력 수요 예측이 가능히 했지만, 이번엔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존에 AI가 나올지 또 새로운 AI 그리고 성능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력 수요에 대한 증가 속도가 예측이 좀 안 된다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전력에 대한 과잉 투자로 이어질 수밖에는 없는 흐름이고, 유일한 이런 AI는 미국 그리고 중국의 패권 전쟁에서, 미국은 전력 부족으로 인해서 패권에서 밀려나는 걸 좀 용납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력 수요 증가 속도에 대해서 패권 전쟁이라는 점, 그리고 전력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조금 봐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 연도 전력 사업은 기술력이나 경쟁력, 환경 속에서 이런 전력망의 확장, 그리고 안정성 강화에 대해서 중요하게 전환점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 일단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죽지 않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여기서 AI 그리고 뭐 로봇, 양자 뭐 하나 전력이 안 들어가는 분야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또 산불 이슈까지 있었고, 미국에서도 전력 인프라 투자는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체크하면서 관세 이슈 때문에 이제 미국 공장에 있는 그런 종목들로 밸류에이션 중에서 매력적인 종목들로 이제 공략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력 설비 관련해서는 패권 전쟁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관련주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만 딥시크 여파 이후로 전력주들이 그 이전만큼의 흐름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종목 위주로 살펴볼까요? 저는 지금 효성중공업 다들 이제 좋아 보인다고 하지만 진짜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효성중공업이 수주장부도 늘어나고 있고 실적 면에서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굉장히 거세게 올라가고 있죠. 때문에 이제 그나마 제일 괜찮은 것 같고, 이번에 또 실적이 좋지 않을 거다라는 컨센이 좀 나왔었어요. 그래도 아무래도 건설 쪽이 좋지 않고, 그렇지만 다만 이번 실적이 예상보다 좀 잘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쪽에서나 그런 수요가 이제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쳤고, 매출이 견인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역시나 북미 수출, 매출 수요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기업들이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원 공장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좀 증설이 완료가 되면서 캐파가 좀 확장이 될 것을 좀 예상하고 있고, 앞으로 외형 확장을 이어나갈 것 같은데, 그래서 매출 단에서는 이런 규모는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빨랐던 게 HD 현대일렉트릭 다음이 효성중공업 그리고 일진전기 다 이런 종목들이 빠르게 좀 상승이 나와줬고, 거기에 비해서 뭐 LS 일렉트릭은 좀 느리게 증설이 되고 늦게 움직여줬지만 안전하고 좀 편하게 보시기에는 저는 HD 현대일렉트릭이 괜찮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이 효성중공업도 확실히 이번 실적 영향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반응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힘있게 계속해서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너무 일단 고점 부분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미 효성중공업은 50만 원 선에서 지금 고점 부분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거래량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확실히 붙어서 매수를 해주고 있고, 이게 AI 관련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전력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좀 부각을 받았던 것 같고, 글로벌 전력망 투자 그리고 구조적인 그런 수요 증가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계속 나올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고점 부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비중 자체는 일단 지금은 크게 싫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든 이런 우리 어떤 이슈에 의해서도 늘려가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비중은 적게 가지고 가시되, 지금 현재가 매수도 좋지만 저는 살짝 내려온 49만 9천 원 선에서 좀 매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후에 흐름 보면서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슈팅이 한번 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멀리 보면 55만 원이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52만 7천 원까지 봤으면 좋겠고, 손절라인 제시해 드리자면은 47만 5천 원 선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중공업 어제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14% 장대 양봉 그려냈습니다. 어제 피로감을 오늘 좀 소화해 나가면서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럴 때 새로운 기회로 타점을 잡아보면 좋지 않을까. 매수가 49만 9천 원, 그 외 가격 전략과 함께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엔비디아의 반등과 함께 나스닥이 1% 넘게 상승한 오늘입니다. 어제는 삼성전자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오늘은 SK하이닉스가 또 코스피 시장에서 힘써주고 있는데요. 반도체는 어떤 포인트 살펴볼까요? 네, 반도체는 이제 샘 울트먼이 이제 손정희 회장을 같이 데리고 또 왔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거에 이제 부각을 받아서 또 반도체들도 잘 움직여주고 있고, 근데 지금 소프트뱅크가
ARM에 투자를 한 상태고 여기서 올트머니 TSMC보다는 가격적 면에서 삼성 파운드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술 설계 그리고 자체 개발에 있어서 파운드리가 빠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TSMC보다는 한국을 선택하지 않았나 하고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제 중요한 건 로봇과의 협력의 이야기로 만났다는 건데 하이닉스 관련해서 최태원 회장과의 만남도 있었고 삼성전자와의 만남이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얻을 수 있는 건 얻어가서 AI 쪽으로 좀 경쟁력을 얻어가겠다는 의지라고 생각하고 이미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와는 그런 칩 관련해서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분위기로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시장은 반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제자로 이제 반도체 관련주가 좀 하락 속에서 삼성전자만 좀 유일하게 올라가 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HBM에 대한 그런 논의는 아직 삼성이 약간은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와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진행할 것 같고 파운드리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협동 로봇, 파운드리 쪽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소부장도 좋지만 AI 종목군들이 정말 좋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 삼전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이닉스에서 삼전은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여튼 삼전이 반도체 단에서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면에서 하이닉스는 HBM4에서 많은 증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한미반도체도 일단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PSK 홀딩스도 반도체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HBM 그리고 AI에 대한 정확한 행보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래도 바닥에서 뭐 30% 이상까지는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우려가 굉장히 많고 최근 변화들에 의해서 일단 반도체 칩 설계는 그런 본인이 하더라도 삼전이 할 수 있고 그런 HBM 이야기도 삼성은 불리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SK와 이야기를 한다 한데 삼성에게도 물론 기회가 있을 거다 반도체에 의해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 AI 디바이스에도 삼성에 대한 큰 기대감이 불일으키고 있고 이런 부분을 삼성의 그런 갤럭시 25에 대해서도 사전 예약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런 반도체 부분에 대한 위축된 그런 부분을 휴대폰으로 좀 커버하려는 전략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좀 삼성이 노려보는 것 같고 삼성의 이제 반도체는 HBM 확보나 그런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를 따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기대감 해소가 좀 중요한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AI 소프트웨어를 돌리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쪽 그리고 이쪽을 좀 강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진입하기에도 좋고 아직 뭐 기대감 반영이 크진 않지만 뭐 삼성전자만 봐더라도 반도체든 뭐든 일단 재료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큰 재료들이 나올 때 반도체 시장이나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도 좀 이쪽 분야를 좀 주목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BM 쪽으로의 모멘텀이 계속 남아있는 반도체 섹터 살펴봤는데요. 그 섹터 내에서도 미래컴퍼니 가져와 주셨습니다. 미래컴퍼니는 어떤 포인트 짚어보면 좋을까요? 근데 미래컴퍼니가 사실상 뭐 반도체로 인해서 이렇게 오늘 움직여준 종목은 아닙니다. 로봇 관련해서 움직일 때 같이 엮어서 움직여준 종목인데 로봇은 이제 거의 테마가 아니라 좀 이제는 대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잘 따라가야 하는 일만 남은 것 같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장비 제조하는 업체로 일단 출발을 했지만 뭐 유리 쪽 담당하면서 패널을 좀 다루는 그런 장비다 보니까 확장 면에서 이제 유리기판 쪽으로 좀 볼 수 있고 현재는 로봇으로 좀 엮여서 보면 되는데 미래컴퍼니도 어제자로 또 뭐 로봇에 의해서 뭐 VR 기반으로 트레이닝, 시뮬레이션 레버십을 공급하는 데 또 계약을 체결했었고 이제 의료 로봇에서 최근에 엔비디아 필두로 시장에 AI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국내 AI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줬어요. 그래서 미래컴퍼니가 로봇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복강경 수술의 이런 대표 주자라고 또 불리고 있죠. 그래서 로보아이로 인해서 국내 최초로 이제 복강경 수술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에 대해서 일단 국내 대학 그런 큰 병원에 도입이 시작이 됐고 국산 기술로 이제 수입 의존도도 감소하고 동남아나 중동 시장에서 수출하면서 무엇보다 이제 해외 제품에
그에 대비 가격이 좀 저렴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좀 제외한 그런 동유럽, 아시아의 판매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미래컴퍼니 자체가 일을 또 굉장히 많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막 로봇으로 자리 잡으면서 최근에는 이제 전기차 화재 이슈랑 함께 또 주목을 받았었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장비 회사이기 때문에 그중에 HBM은 가공 장비에 대해서 삼성 그리고 삼성과 계속해서 협업을 하면서 시장에서 협업을 했다가 시장의 아쉬운 점을 일단은 살펴보자면 일단 삼성전자의 그런 HBM에 대한 영향을 좀 받아서 반도체 관련해서 움직였다는 점이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고 일단 일본의 디스코 쪽으로도 납품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고 레이더 장비 쪽에서도 그쪽으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 내에서는 두각을 잘 내고 있고 일단 재료도 많고 모멘텀이 일단 정말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의 그런 반도체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거나 반도체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HBM 확보나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TSMC 이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보다도 지금은 로봇 시장에서 굉장히 두각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의료 로봇에 의해서 이제 기술력이 이미 병원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성공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의료 AI 관련해서는 또 관세 영향을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도 좀 들어가기 좋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 차트 보도록 할게요. 미래컴퍼니 봤을 때 이미 주봉상으로 이미 물량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저점을 찍고 반등 주면서 양봉이 무려 4개 연달아서 4번이나 나와줬고 주봉상으로 연달아서 또 한 번 눌려줬다가 3번 정도 나와줬습니다. 이후에는 한 번씩 눌려가는 구간이 오히려 저는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음봉으로 윗꼬리 아랫꼬리 단 이런 음봉이 나와줬는데 한번 일봉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정확히 반등 주고 정말 힘있게 올라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가격 전략을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현재가에서 목표가는 그래도 29,000원까지는 이 종목은 봐주셔도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단기적으로 일단 1차 목표가가 29,000원 그리고 손절가가 2만 원 선에서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열풍 속에서 반도체와 로봇, 겹테마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 미래컴퍼니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전력 설비 내에서는 효성중공업, 반도체로는 미래컴퍼니 받아봤는데요. 오늘의 스페셜 공략주는 어떤 종목으로 살펴보면 좋을까요? 바로 SPG입니다. 네, SPG인데 로봇 관련 섹터입니다. 그래서 로봇이 장 초반에 또 강하게 움직였다가 조금씩 반납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SPG는 이제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 중심으로 시장이 개편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휴머노이드 협동 로봇이 정밀 감속기를 생산하는 그런 SPG가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소형 그런 기업 모터 모터 전문 제조 업체인데 소형 기어도 모터는 자동화 시스템 가정기기에 좀 사용되는 그런 소형 모터의 감속기를 부착해서 이런 무거운 걸 운반하거나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그런 핵심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정밀 감속기가 국산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특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공급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고, 휴머노이드 그런 협동 로봇, 그리고 웨이러블 로봇 시장까지도 로봇 시장에 대한 로봇 산업의 그런 전방 산업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SPG의 외형 성장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 성장과 함께 이익을 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전방 산업의 고객사 확대가 나타나준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올트머니 방문하면서 계속해서 AI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로봇 사업에 대한 그런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주기 때문에 이 종목도 같이 부각을 받은 셈인데 보시면 바로 차트 보도록 할게요. 주봉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미 개인들이 물량을 계속해서 쏟아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쏟아낼 대로 쏟아내고 이후에 다시금 주가가 자리를 잡아주면서 반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좋은 소식이 나올 때 차트는 항상 잘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이슈가 나오기 전에 차트가 항상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바로 좀 메커니즘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세력이 주가를 만들고 소식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주가를 올리는 그런 메커니즘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로봇 섹터에도 좀 집중이 가는 게 좋다라고 보지만 무조건 이제 차트 그리고 기본적 분석에서도 항상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업 분석적으로도 살펴봤을 때도 일단 영업이익 자체가 실적이 계속해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실적 보여주고 있고요. 유보율 자체도 1,800포인트로 잘 기록이 되고 있고 현재 BPS 자체도 9,000원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적자인 부분이 하나도 없고 일단 개인들이 물량을 다 쏟아내줬고 다시금 바닥에 다지고 반등을 주면서 양봉이 연달아서 나오고 있고 상승 탄력을 잘 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에서 매수를 하셔도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도 봤을 때도 지금 오늘자로 이제 좀 많이 올려주긴 했지만 지금 현재가에서 매수를 한다 하면은 목표가는 36,000원 선을 좀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36,000원 선에서 일단 가지고 가신 이후에 손절가는 3만 원 선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 저는 좀 가지고 놀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잠깐 눌려주는 구간에서 조금씩 담아가시면 오히려 비중 조정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은 전략이다라고 저는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스페셜 공략주로 SPG 받아봤습니다. 또 미국의 기업이죠. 피규어가 4년 내에 휴머노이드 10만 대를 양산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었기 때문에요. 관련한 모멘텀 묻어있는 주식들 하나하나씩 관심주로 담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끌고 가시면서 성공 투자하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딜사이트S의 민주 마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마스터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